오늘 대선을 부탁해 시간,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민심의 흐름과 대선 판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났네요. 네, 벌써 또 방송 시간이 왔는데요. 그러게. 그동안 여론조사 또 수위도 많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예, 먼저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이제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네. 20일부터 22일까지 이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10%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격차가 약 9%포인트인데요. 네.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뒤늦게 발동이 걸렸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발동? 그러니까 사실 이 3자 대결이 좀 고착화되는 네. 모양새였어요. 꽤 네. 오랫동안. 그러다가 지금 대선을 약 한 10여일 남겨놓고 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약 출렁거림이 있죠. 확실하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산술적 결합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근접해 있다. 네. 아주 오차범위 내에서 근접해 있고 또 때로는 뭐 약간 앞서는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오는 어떤 모양새이고요. 제가 갤럽에서 2주 전, 그러니까 선거 2주 전부터 역대 대통령 이 지지율을 쭉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 왜 2주 전이냐면 대개 부동층을 얘기할 때 중도와 부동층과 무당층의 차이, 그러니까 부동층은 대개는 좀 뒤늦게 결정하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보를 다 들여다보고 뒤늦게 결정하는 그런 층을 이제 부동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보통 미국 정치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2주 전이래요. 2주 전, 거의 2주 전에 마음을 먹는다라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어떤 비율을 봤더니 전체도 봤을 때 14대부터 20대까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한테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뒤집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2주 전에 어떤 지지율이 마지막 투표에서. 그런데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지난 선거. 지난 3년 전에는 1%포인트 차였어요. 이재명 후보가 38,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37, 1%포인트 차였는데 2주 전에는 바로 안철수 후보가 있었다는 점. 12%나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6일 전에 단일화를 함으로써 다시 0.7%포인트 차로 뒤집었다라는 그 뒤집은 거는 그 사례 이외에는 뒤집지 않았다. 이렇게 그 전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 단일화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학습 효과겠죠. 지난 3년 전이랑 비교를 할 때. 예.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이번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유보 의견을 밝혔던 분들의 비중이 거의 10%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결정을 어느 정도 내린 상태인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바로 전주 조사와 저희가 비교를 좀 해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6% 지금 표를 보시면 51에서 45%로 이제 6%포인트가 떨어진 반면 김문수 후보는 29%에서 36%로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2%포인트가 올랐고요. 이같이 이제 지지율이 좀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서 오른 결정적 이유 좀 하나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김문수, 이준석 후보 입장만 먼저 얘기를 하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첫 번째는 동반 상승이라는 거. 그러니까 동반 상승은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단 보수세. 전반적으로 이준석 후보도 중도긴 하지만 중도 보수의 성향이 강함으로 그 지지층이, 그래서 보수의 어떤 결집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그 직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진보가 좀 이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보층은, 그러니까 보수층은 결집하고 진보층은 이완됐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뭐가 다르냐? TV 토론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TV 토론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면모를 보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어떤 태도라든지 혹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것. 그래 TV 토론의 어떤 영향과 그 다음에 보수층의 결집이 출렁거림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과 PK 부울경 지역에서 김 후보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많은 언론 내에서도 이제 보수층 결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현상 있다고 좀 보시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5월 15일 그러니까 5월 2주차 여론 2주차의 어떤 기사들을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김문수 TK에서 첫 50% 무너져. 이재명 지지율 TK에서 30% 그다음 PK에서 40% 선전.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YTN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저는 민주당한테 불리하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그러니까 TK와 PK의 어떤 지지율 상승세,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지지율 상승세가 도드라지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도리어 이 기사는 거꾸로 TK와 PK의 보수 지지층이 그런데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교체 과정이 너무 인위적이었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이재명 후보 이번에 좀 찍어줄까 하는 그런 거꾸로 이 선택을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이 반영이 됐는데 이 기사가 나가면서 저는 출렁거릴 거다 도리어. 왜냐하면 정말 영남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거리를 뒀던 지지층들이 다시 이제 그 영남에서 훨씬 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로 바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보수층이 이제 결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 후보의 또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5월 둘째 주까지 김문수 후보가 TK와 PK를 방문했을 때의 현장에서의 열기 이런 것들이 좀 싸늘했었다고 저는 현장 기자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지금 부산 광안리에서 출발해서 서문시장에서 청주 원주를 거쳐서 지금 송파까지 이제 쭉 올라오는 어떤 모양새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일단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들이 굉장히 지금 결집하고 있고, 물론 한동훈 후보의 팬덤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동훈 후보가 단계별로 이것을 김문수 후보 쪽으로 지지수가 모이게끔 하는 어떤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옷을 바꿔 입는다든지, 2번에서 김문수 후보로 김문수 찍힌 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한동훈 연호를 할 때 한동훈이 아닙니다, 김문수 연호를 해주세요라고 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단계별 진화가 마지막 하나만 남아있다. 김문수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서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 그것은 저는 아마도 마지막에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영남에서 서문시장에 모인 한동훈 전 대표를 보려고 모인 그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서문시장 3번 찾았을 때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이 모였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TK, PK에 마음을 둘 데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 당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앞서 저희 설명드린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좀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층 결집에 대한 부분 언급을 계속 해주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수층의 결집 앞으로 더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보수층이 너무 이완됐었어요. 특히나 지난번에 쌍권으로 표현되는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지도부가 새벽 3시에 1시간 동안 딱 후보를 모집하는 어떤 공고를 붙이고 하는 행동 자체가 사실 정당사에서 정말 기록될 만한 그런 인위적인 압력에 의한 그런 어떤 후보 교체였거든요. 그런 모양새들이 사실상 보수층이 마음둘 곳이 없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이제 그 2주 전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쭉 14대부터 20대까지 제가 보니까 지지율하고, 그러니까 2주 전에 지지율하고 실제 득표율하고 차이가 있어요. 실제 득표율이 훨씬 높아요. 플러스 약 한 5%에서 15% 정도가 더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늘 관망하다가 그래도 투표장에 가야지 하고 나서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요. 진보 쪽에서는 아마 지금이
어느 정도 한계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이건 심판을 해야 돼. 이거는 정말 회초리를 들어야 돼라는 분들, 특히 진보 쪽에서의 어떤 그 결심은 이미 섰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계엄 진짜 나쁜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상당히 지금 거리를 두고 있다가 이제 응답을 하기 시작하고 투표장에 실제로 나가는 그런 이 모양새를 가질 거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층은 아직도 네. 결집할 어떤 그런 이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어쨌든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 단일화입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대를 넘는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뭐 사실 10%가 넘으면 이제 선거비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되고 15% 되면 더 이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지지율 뭐 15% 득표까지도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글쎄요, 15%가 될까요? 저는 15%가 되려면 이준석 후보가 인물론이 아니라 어떤 이념적으로 차별화가 돼 있거나, 혹은 지역 정당, 예를 들어서 영남 정당과 호남 정당 말고 충청도 좀 봐주세요 하는 어떤 지역 정당, 이렇게 뭔가 한 정당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그런 정당의 대표라면 저는 15%가 아니라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의 어떤 지지율, 어느 정도 우리가 진보라는 이념적 가치가 있는, 또는 김종필 총재가 이끌었던 자유선진당, 네. 충청권의 어떤 지역정당,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이준석이라는 어떤 인물이 이 당에서, 그러니까 보수당에서 박해를 받고 나와서 만든 당의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젠더 갈등을 일으키거나 세대 갈등을 일으킨다는, 갈라치기를 한다는 이 선입견에서 또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제시했으면 하는데, 약간 좀 그거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제3당에 대한. 그러면 단일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기반으로 여쭤보신 것 같아서 그걸 네.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후보에 달려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뭘 꿈꾸냐는 거예요. 과연 개혁신당을 끝까지 어느 정도 더 키우고,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단 수준으로 키우면서 다른 어떤 활로를 찾겠다고 한다면 10%에 한번 배팅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수의 개편, 보수 정당이 정계 개편을 했을 때 내가 주도권을 갖는다고 한다면 10%를 갖고 완주를 하는 것보다 도리어 내가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하든 뭘 하든 단일화에 응해서 이 지금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안티 이준석의 그 안티의 어떤 그런 비호감도를 줄이는 것.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게 단일화도 응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이 닉네임으로 한번 주도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단일화의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고, 특히나 채널 A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나를 자꾸 압력을 넣고 뭐 패대기 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차라리 이재명을 같이 공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일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하자.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는 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네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제안을 또 했습니다. 네. 이제 개혁신당의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네. 단일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네네. 뭐 이런 취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혔는데, 네. 뭐 이런 좀 배경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절박해요. 네. 그러니까 3년 전 예처럼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런 그 제3의 지지율을 가져와야 돼요. 그게 몇 퍼센트든 상관이 없어요. 제3이 없어야 양 진영이 결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지금 좀 절박한 심정을 담은 좀 프로포즈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제 그 이준석 후보의 마음을 좀 읽어보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석 앵커한테, 뉴스탑10의 김종석 앵커한테 한 말이 이거 같아요. 지금 자꾸 모든 사람들이 단일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너 양보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누구나 다 안철수 후보처럼, 안철수 후보의 예처럼.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 같이 당당하게 하자,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그런 방식으로 하자라는 마음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 자기 지지자, 2030의 지지자들도 그래, 당당하게 했는데 그런 그 과정에서 졌구나, 이렇게 되는데,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 스타일로, 지난번 3년 전 스타일로 어떤 거래에 의해서 뭐
그 껴안고 저녁 식사 함께하고 거래에 의해서 단일화를 했다. 그러면 결국은 양보를 하는 대신 뭔가를 얻어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약속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명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우의 수를 두고 국민의힘이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처럼 겉으로 막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물밑 작업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과정을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들여다 보면 사실 서로가 이제 합쳤을 때 뭔가 네.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그리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서로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비율에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중에 이제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이준석 후보의 56%가 이탈을 하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의 28%가 이탈을 한다. 이제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에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진행했던 조사인데요.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 단일화의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것도 정치부 기자잖아요. 예. 정치부 생활 네.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일화라는 건 수학적 결합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건 수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몇 퍼센트가 빠지고 몇 퍼센트가 오르고 그런데 이건 화학적 결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감정과 감정의 결합이고 네. 저 지문에 뭐가 빠졌냐면 어떠한 방식으로가 빠졌어요. 그냥 단일화라만 얘기했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 측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 이게 압박을 가해갖고 그냥 양보하는 것처럼 단일화 하나보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예우를 갖추고 똑같은 입장에서 정몽준 노무현처럼 누가 돼도 승복하자라고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당의 어떤 후보 간에 단일화처럼 보이게 만들면 저 지지자들도 이 비율보다는 더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 쪽으로 또 지지를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산술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된다.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말 사이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남긴 글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본인의 이제 소통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단일화를 촉구하는 글을 남겼는데 이준석 후보에 투표하는 건 사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 라고 이제 글을 남겼는데 이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홍준표 전 시장이 저는 누구를 칭찬하는 거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항에 나온 이준석 후보에게도 덕담을 했고 이번 이재명과 이준석 싸움이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저 활용 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끝까지 완주해라라는 어떤 의미로 또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셈법이 빠른 사람이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 지금 말을 단순히 앞으로 뭐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에 대한 덕담이 아니라 실제로 들여다봤을 때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와서 정치를 재개할 때 보수 정당의 정계 개편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를 지켜보면 저는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홍준표 전 시장은 이건 다분히 계산에 의한 지금 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후보가 이 당과 뭐 결합을 하거나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당권을 줄게 총리를 줄게 이런 식의 거래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가라. 나는 돌아와서 이 당권을 잡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덕담으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네. 저희 이재명 후보 관련한 이야기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율에서도 어느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토론 때도 나온 호텔 경제학에 이어 주말 사이에는 거북섬 관련된 논란이 많이 좀 이슈가 되고 논란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이러한 좀 관련된 발언들도 지지율 저하에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6%포인트가 빠졌잖아요. 예. 그거는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보수세 결집과 다른 문제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빠진 건 이재명 후보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문제?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3번, 그러니까 네 번째죠. 쉐쉐 발언과 그다음에 120원 발언, 그다음에 호텔 경제학 마지막으로 거북선 발언까지 공통점은 이거예요. 나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거든요. 아니 쉐쉐 발언도 사실 그건 부적절했다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굳이 그걸 다시 꺼내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건 거고요. 120원 발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가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 아니 그 재료값 얘기한 거야라는 식으로 지금 그것을 또 다시 이제 내가 자랑 못한 거 없다. 뭐 호텔 경제학 더군다나 호텔 경제학은 저는 점점 더 괴이하게 지금 나오시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아니 10만 원이 계속 돈다. 뭐 설명드리면 기니까 돈다까지는 이거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그림에서 이해하는데 나중에 그걸 강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10만 원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어떻게 그 그림상에도 10만 원이 돌고 도는데 그게 100만 원의 가치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그거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거북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흥 시민들은 너무너무 거북섬에 대해서 아픈 지금 상황이에요. 왜 거기에 시흥 그게 잘 된다고 해서 막 뭐 굉장히 뭐 멕시코의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해양 관광 단지처럼 비유를 해가면서 잘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다가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80%가 공실률이라는 건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 시절에 시흥시장 민주당 출신의 시흥시장과 함께 했다는 그 인공 서핑 세계 최대 인공 서핑 파크 테마파크는 맞아요. 유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선다고 하면서 해양 관광단지가 된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해서 실제로 새 모녀의 비극이라고 3대에 걸친 새 모녀가 16억을 연끌을 했는데 완전히 빚더미에 올랐다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령섬이라고 기사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피해자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그 테마파크 유치하는 거 너무 잘했다라고 업적 자랑을 해버렸거든요. 이건 당연히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이나 실천이나 이런 것들이 괴리가 굉장히 많구나라고 여겨지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28일부터 여론조사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인데 앞서도 사실 2주 전부터는 좀 지지율 변동이 쉽지 않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아직 펼쳐지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마지막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여론조사 그리고 또 3차 TV 토론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근접한다 뭐 역전된다 그거보다는 추세선이 계속 유지가 되는 몇 퍼센트라도 계속 오르는 그런 추세선이 유지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는 봐라 우리가 지금 공표는 안 하지만 상당히 지금 뭐 근접해 있거나 그런 어떤 출렁거림이 있다라고 홍보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단일화의 가능성도 마지막 여론조사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준석 후보의 명분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명분이 사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실제로 10%가 지금 나오지만 10%가 안 나올 가능성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9.9%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그러면 10% 보전도 못 받고 사실은 그냥 단일화도 못 하고 여기에 안티 이준석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안티 이준석도 설득하지 못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그 여론조사가 이준석 후보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숫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